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중학교 내신 만점 받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비디오를 켰습니다. 일단 중학교 내신은 기본적으로 고등 내신보다는 아주 쉽지만 그래도 만점을 맞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만점을 맞아야 할 때 필요하고 내가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팁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모님이라던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보통 중학교 내신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가장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A부터 F까지 문장을 그냥 랜덤하게 주고서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혹은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만 잘못해도 다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게끔 내기 때문에 정말 만점이 나오기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형은 정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마스터를 해두지 않으면 고등 내신에서도 나오고 또다시 수능 어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 반드시 중학교 1, 2, 3학년 안에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기본적인 감이 다 쌓인 상태로 고등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방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A부터 F까지의 그 어려운 문장들, 특히 밑줄도 주지 않고 그냥 랜덤하게 문장을 나열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출제자의 눈을 가지고 이 문제에서 어디 부분을 의도해서 문제를 냈는지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생겨야 합니다. 이 눈 생기는 게 사실 제일 어렵고 이거를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꼭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학원을 갔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이 방법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어머님께서라던가 보고 계시는 학습자께서도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도 이 문제 유형을 시중에 나와 있는 백발백중이라던가 내신 콘서트와 같은 그런 교재 안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집 안에서도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문장들을 보시고서는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일반적으로 중등은 보통 본문 2개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그래머 포인트는 한 과에 꼭 2개씩, 그러니까 총 4가지의 문법 포인트만 마스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파트에 내가 배웠던 문법을 떠올리면서 그 문장들에서 선생님이 어디 부분을 의도해서 문제를 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 부분을 문제 유형으로 출제하셨구나 하면서 그냥 밑줄만 그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배웠던 문법과 이 문장 안에서의 적용,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친구들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답만 체크해서 맞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반드시 다시 아이에게 밑줄을 그어와라, 두 번째 그 다음 것도 해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깨끗하게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본인도 다시 봤을 때 정확하게 한 번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맞췄는지를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그런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제자의 눈으로 이 부분을 문제 의도로 내셨구나,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밑줄 그은 부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의 포인트들을 떠올리면서 카운터 파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카운터 파트가 뭐냐면 이 문제에 보통 이제 어법 문제 수능 보시면 슬래시가 들어가서 이 단어냐 이 단어냐 2개 중에 하나 골라라 라는 문제 유형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그어져 있지 않아,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단어를 그 문제 오답의 반대 단어들을 떠올려 보는 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동명사 파트를 배웠다. 그럼 동명사의 카운터 파트는 투부정사구나. 그래서 만약에 enjoy 다음에 ing를 외웠는데 이 지문에서 enjo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럼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ing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ing가 나와 있는데도 그 밑에 혹시 이게 투부정사로 바뀌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는 게 정말 좋은 훈련의 한 방법이 됩니다. 이거를 정말 여러 번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를 봐도 다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고등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어법까지도.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편안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꼭 중등 과정에서 내신 하시면서 요거를 꼭 어떻게 몸에 습관화를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건 사실 제가 이제 찍고 있는 것 자체가 뭐 A등급 따는 법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만점을 위해서 제가 이런 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93점 정도 나왔는데 난 100점이 갖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친구들은 이 팁을 적용해보면 100점이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니까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랑 ing가 가장 중등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것 외에도 뭐 고등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ing의 밑줄을 그어놨다. 그럼 얘가 능동이니까 혹시라도 얘의 카운터파트로는 수동태, pp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반대 단어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저는 요게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팁이 되실 것 같은 게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어려워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하실 때 필기본에 반드시 반대 카운터파트를 적어주시면서 이게 안 된다라는 유형으로 필기해주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떠올려야 되는지 그 어떤 길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꼭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셔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법 파트가 아니라 다른 파트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만점 받는 방법은 기본적인 어휘량을 늘려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저희 주변에 중학교 보면 쉬운 학교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씩 쉬운 학교들에서도 영영풀이로 단어를 주어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연결하는 것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이때 문제들은 아이들이 학습 단어들은 다 학습지에 있는 단어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한국어로도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단어를 영영으로 제시해 줬을 때 아무리 그 단어가 쉽다라고 해도 그것들을 바로바로 떠올리지 못하거나 당황해서 틀린다던가 그 단어를 몰라서 이 단어들은 아는데 그 사전 안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만점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단어들 영영풀이로 여러 번 노출하고 읽어보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라는 점. 요거는 고등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좀 연습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학원에서도 꽤 제공이 어렵고 항상 정규라던가 기본적으로 내신 아닐 때 단어량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혹시라도 내신 학습하실 때 영영사전으로 한 번씩 네이버 영어사전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쳐보시고 영영으로도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읽어보는 거는 노출 자체만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등 내신 만점 받는 방법의 네 번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통 제가 이제 주변 학원, 저희 학원을 제외한 주변 학원에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해주시는지 뭐 아이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정말 뭐 국제학교 다니다가 왔던 정말 모의고사 수능으로 보면 만점 받는 아이들도 근데 학교 내신 만점 받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내 아이가 영어 되게 잘했는데 왜 내신에서는 만점 나오기가 이렇게 어렵지? 보통 이렇게 방문 많이 해주시고 상담 많이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팁 드릴게요. 그 다른 학원들, 일반적인 학원들에서는 이제 본문만 토암기를 엄청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키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의 암기는 조금 많이 소홀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이유가 있어요. 학원에서도 자료를 만들거나 검사하는 과정이 아이들이 늘어났었을 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아이 한 명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외를 하시거나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절대 본문 토암기 이외에 당연히 이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것 이외에 뭐 앞부분 listen and speak라던가 뒷부분 after you read라고 해서 읽고 나서 그 다음 부분에도 어떤 그
지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꼭 아이들에게 본문만큼의 뭐 난이도는 아닐지라도 본문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꼭 한 번씩 암기는 1회독, 2회독 시켜보시고 시험장에 가게 해주셔라. 그러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얻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물론 고등이라던가 어떤 학교에서는 앞뒤 다 자르고 본문만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문 2과 3과가 들어간다 하면 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범위이기 때문에 본문 이외의 어떤 글밥들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한 번은 1회독해서 암기해서 본인이 서술형으로 한 번쯤은 써볼 수 있게끔 이렇게 꼭 연습시켜 주셔라. 그럼 만점이 정말 더 쉽게 나올 수 있다. 뭐 요거 외에도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라던가 프린트 안에 있는 문장들도 한 번씩 써본다던가 뭐 한 번씩 암기해 본다던가 뭐 정말 본문처럼 3번, 4번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번 노출이라던가 읽어보고 암기해보는 건 정말 만점에 도움이 된다. 요거 추천드립니다. 중등 내신 만점 받는 법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법 파트, 문법 오답, 그리고 영영사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이외의 학습지라던가 리슨 앤 스피크, 애프터 유 리드도 모두 다 노출을 하고 나서 마무리 과정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3개년치,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다. 그러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 최소 2, 3년치 정도는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고 선생님처럼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아, 여기에서 많이 나왔구나, 저기에서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 그 파트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문법 중에서도 이런 문법 유형을 많이 내시는구나. 그 문법이 총 그래머 포인트가 4가지인데 요 4가지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선호하시는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왜냐면 이제 학교마다 나머지의 문법들은 모든 학교가 다 같지만 동일하지만 자신의 학교에 특성화되어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 기출을 꼭 풀어보시고 오답하셔서 어떤 파트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거, 이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거 정리하시는 거 많이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본인이 꼭 한 번 더 내가 틀렸던 유형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는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꼭 아시고 들어가셔야 정말 지피지기 100점 100승 딱 100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거는 이제 중등 말고도 고등에도 그대로 대입이 되는 부분이라 꼭 꿀팁 챙겨가셔서 중등부터 열심히 습관화를 들이시고 고등학교 때 편안하게 이런 과정을 몸에 길들이신 다음에 시험에 대비하시면 어떤 시험이든 저는 뭐 1등급, 2등급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만점 받으세요.